어제 오전 맨하튼 A라인 지하철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노숙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온 금속 잔해물을 선로에 던져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8일 경합주인 미네소타와 버지니아 등 4개 주에서 대선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을 서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약회사 화이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치에 급제동을 걸고 위챗 사용자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3,056명 늘어난 702만 7,824명, 사망자는 205명이 늘어 20만 4,32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13명이 늘어 48만 4,017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3만 3,18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94명이 늘어나 20만 3,510명,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6,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맨하튼 A라인 지하철 열차에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노숙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온 금속 잔해물을 선로에 던져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용의자는 지난 5일에도 MTA 버스 창문을 파손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5분경 맨하튼 첼시 14번가 역에서 승객 135명을 태우고 북쪽 방향으로 달리던 A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세라 파인버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임시국장은 열차가 익스프레스 라인을 따라 역으로 진입하던 중 전동차가 선로에 있던 물체와 부딪힌 후 탈선했다면서 이 물체는 누군가가 투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젯밤 이번 사고의 용의자로 30세 노숙자 데미트리우스 하버드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철로에 금속 클램프를 올려놔 열차를 탈선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은 전원 무사히 열차를 빠져나왔으며 승객 중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탈선한 열차는 열차 앞쪽의 왼쪽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철제 기둥과 부딪혀 열차 철판이 뜯겨져 나갔으며 역 구조물과 선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탈선 사고로 한동안 전원 공급이 중단돼 A와 C, D, E 및 F 노선에서 광범위한 서비스 변경 및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경합주인 미네소타와 버지니아 등 4개 주에서 대선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집회가 제한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투표소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수시간 줄을 서는 광경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버지니아, 미네소타,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로 약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주인 미네소타주를 방문하면서 투표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벨트라미 카운티 소재 베미지 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 바이든 후보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허먼타운에서 연설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북동부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위해 30-40분을 기다려야 했고 버지니아주 북동쪽 소재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투표소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을 서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버지니아에서 투표가 시작되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연방 공무원들을 위해 기억하라. 당신에게 연방 임금 인상을 해준 것은 슬리피조가 아닌 자신이었다고 표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제는 나라를 되찾을 때라며 오늘 여기 미네소타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히스패닉계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62%의 지지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에 머물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 스페인 방송 텔레문도가 히스패닉 유권자를 상대로 공동조사에 발표한 결과 조 바이든 후보는 62%의 지지를 얻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8월의 같은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평균 61%, 2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 경향도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78%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호감을 보인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56%로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남성과 40대 이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각각 34%, 36%로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우선순위 변수로는 경제를 꼽았습니다. 누가 경제를 잘 이끌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후보는 41%, 트럼프 대통령은 3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접전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CBS 뉴스가 유고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8%, 트럼프 대통령은 46%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8%, 바이든 후보가 4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어제 여야는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대치를 스코터스 대법관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여야는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각자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 사회의 큰 줄기를 결정하는 대법관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차기 대법관 후보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은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원에서 절차를 밟으려는 것은 부당한 정치 권력 행사라며 자신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뤄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권을 교체해도 상당 기간 보수 우위 구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 다소 우세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공동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는 대선 승자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 기준으로 21일 오전 기준 사망자는 96만 4,762명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20만 4,118명이 사망했고 브라질 13만 6,895명, 인도 8만 7,909명, 멕시코 7만 3,258명, 영국 4만 1,777명, 이탈리아 3만 5,70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사망자는 지난 5월 말 10만 명을 넘어 4개월도 안 돼 사망자가 2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베트남과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명 안팎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망자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41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줄리타 미어 보스턴 공중보건센터 박사도 USA 투데이에 독감과 코로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까 봐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약회사 화이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측은 다음 달 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제약회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화이자가 정말 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는 미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존슨앤존슨은 아마 그보다 조금 늦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미국 모더나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초기 임상 프로토콜을 식품의약국과 독립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미국 데이터 안전점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화이자가 중간 분석만 거치고 다음 달 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최소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내년 4월까진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해도 충분할 만큼 백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환기 시스템 덕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기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승객이 10,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기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1,600여 건의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승객이 1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DC 이주 격리부처의 케이틀린 쇼키 대변인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 기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적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기내에서 전염이 이뤄진 것이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기내는 공기가 떠다니지 않고 바로 외부로 빠져나간 뒤 여과 장치를 거쳐 신선한 공기와 함께 기내로 재유입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버몬트주 보건당국은 CDC가 기내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알려온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지만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기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차의과대학교 분당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화장실 내 오염원으로부터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조치에 급제동을 걸고 위챗 사용자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빌러 연방판사는 19일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로럴 판사는 이에 대해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오늘 위챗 사용금지 명령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우선 일반 운전면허와 모터사이클 면허가 해당되고 올 연말까지는 모든 면허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일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온라인 필기시험은 일반 운전면허와 모터사이클 면허만 해당됩니다. DMV는 현재 필기시험에 응시한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온라인 필기시험 옵션을 제공하고 올해 말께는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필기시험은 50개 질문으로 구성되며 45분에서 6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이후 DMV 사무실에 예약하는 방법 및 추가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달받게 됩니다. DMV에 따르면 16세에서 17세 응시생은 부모와 보호자의 감독 아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DMV에 동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한편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등록도 웹사이트에 등록자 및 차량 정보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실업수당 $300에 대한 1차 지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지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국은 다음 주 초까지 $300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2차 지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실업수당 신청 인증 절차를 마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단계 지급을 위해 신청자의 실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5주 동안의 연방 실업수당을 승인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차 지급이 완료되면 추가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로부터 6주차 실업수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요 국립공원들이 폐쇄됐습니다. 세커이아 국립공원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산불 피해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쿼이아 국립공원 측은 공원 헤드쿼터와 남쪽 입구 인근 커뮤니티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원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장 예약 역시 취소되고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원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마른 번개로 인해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캐슬과 샷건 산불이 발생했으며 12만 8천 에이커가 불에 탔고 현재까지 진화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도 산불로 인한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극물 리신이 든 우편물을 백악관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20일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독극물이 든 이 우편물은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 정보시설에 적발됐었습니다. 이 여성은 버팔로 인근을 횡단하는 피스브리지 국경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관리들에 의해 체포됐고 연방정부의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시에 100여 명이 모인 한 파티장에서 19일 새벽 12시 30분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몬스 로체스터 경찰서장 대행은 AP통신 등 언론을 통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확인됐고 이 중 2명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스 서장 대행은 경찰이 현재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며 복수의 용의자가 연루됐는지 여부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마감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시내 한인 센서스 참여율이 아시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18일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발표한 뉴욕시 아시안 센서스 참여율에 따르면 한인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율은 지난 14일 기준 65.4%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전체 참여율 60.6%보다 5%포인트, 뉴욕시 평균 59.5%보다 6%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퀸즈에 있는 일부 주점들과 불법적으로 술을 팔던 그로서리 등 12개 업소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으로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점 등 업소 총 27곳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불법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당한 업소는 뉴욕시 전체로는 22곳으로 퀸즈가 전체 5개 보로 가운데서 가장 많은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